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법 총설 중에서 헌정사부터 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요. 좀 길죠. 그래도 한번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구성되었고요. 61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산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국이 쿠데타로 인한 거죠. 5.16. 그 다음에 조국 통일 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하는 72년 헌법.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5공화국 1980년 헌법 부칙에서 실제 계속 헌법에는 이름은 나오지만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가 현행 헌법에서는 이제 싹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유예 규정이 없고 없는 6공화국 헌법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87년에 그 후로부터 4년 후에 91년에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첫 해는 이제 3년 임기로 이제 개시가 됐다가 나중에 4년 단위로 해서 매년 짝수해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처음 헌법에 들어온 거는 1962년 헌법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2공화국 헌법이니까 의원내각제잖아요. 의원내각제는 양당제를 주축으로 해서 어떤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관한 명문 규정이 처음 등장한 게 2공화국 헌법이다. 1공화국 때는 정당법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국회법에 있어서 정당이라는 조항은 사실 헌법에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62년 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처음 도입이 돼서 정당 국가화가 강화되는 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3공화국 시절에서는 정당 국가화가 강화가 됐고 20대 처음 우리 헌법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40 때부터 다시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대통령 선출 방식이 1948년 헌법이 원래 이제 직선제에 대한 열망을 대통령제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바꾸면서 제헌의회에서 이제 간선제로 뽑히죠. 그래서 간선제. 그 다음에 우리가 52년 헌법에서 처음 직선제로 바뀝니다. 이것은 6.25 때 피난 갔다가 6.25의 어떤 그 책임을 물어서 그 해 실시됐던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당이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간선제로 가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될 게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이걸 중간에 바꾸죠. 그 전쟁 피난간 통해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차 개헌 그렇죠? 그 다음에 1차가 2차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5차, 6차. 요게 이제 3공화국 시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로 잡던 시절. 그 다음에 40, 50 때는요. 요거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 그래서 그렇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직선제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6공화국 때 이제 직선제로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직선제는 1차, 2차, 5차, 6차, 그리고 9차입니다. 1, 2, 5, 6, 9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1, 2, 5, 6, 9. 자, 그리고 보시면은 48년에 간선제. 피난 가서 1차 때 직선제를 바꿔서 그게 이제 2공화국이 출범되기 전까지 유지가 되고요. 2공화국 때는 뭐 대통령이 없으니까 의원내각제니까 그다음 3공화국 때 다시 직선제. 그래서 60년에는 의원내각제인데 이제 대통령을 이제 간선으로 뽑죠. 60년 2공화국 예 맞습니다. 우리 상징적인 의미의 대통령이 있었고 간선제. 그다음에 62년에 직선제. 그래서 72년 헌법 4공화국.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 80년 헌법에서 이거 틀렸네요. 그죠? 간선제. 87년에 직선제로 변화돼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 할 경우에 간선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2차, 5차, 6차, 9차 그리고 이 1차를 이 1940년 헌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험생 중에서 간간히 요거는 사실 차수를 치면은 0차예요. 0차. 요거 1차고요. 그래서 48년 헌법에 처음 직선제가 도입됐다. 1, 2, 5, 6, 9 이렇게 해놓고선 나중에 1차 했으니까 여기였지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52년 헌법에 처음
대통령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도입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110조 사항의 본문은 사실 62년 헌법에서도 최초로 명문 규정화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N은이네요. N은 죄송합니다.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87년 헌법에 처음 신설됐다는 거. 그래서 87년 헌법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정답은 여기죠. 틀려서 3번. 그 다음에 11번. 우리나라 헌법사에 관한, 헌정사에 관한 기술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자, 보겠습니다. 4번. 제가 이제 여기다 중요한 걸 다 모아놨어요. 실전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면 1분 안에 도저히 못 풀겠죠. 자, 4번. 정당 조항은 3차 개헌에서 신설되었다. 자, 정당 조항이 우리 20하고 헌법 때 처음 도입됐다 그랬죠? 그전에는 이제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가. 나번. 자, 그래서 가번은 맞습니다. 나번.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5차 개헌 때이다. 자, 법률의 위헌 심사권이 법원에 부여가 되는 바람에 요게 그러니까 10 때는 뭐였어요? 위헌 법률 심사권이 10 때는 헌법위원회가 있었죠. 그죠? 헌법위원회. 그 다음에 이 헌법위원회하고 다르게 탄핵은 탄핵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 때. 20 때는 우리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 헌법재판소가 있었죠. 재판소. 대신에 권한쟁의 심판이 조금 없고, 헌법소원이 없었죠.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도 좀 작고, 거기 좀 차이가 있었고. 30 때는요? 30 때 이제 이게 대법원에 권한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해서 40 때 아주 노발대발하시면서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권한을 뺏어와 버리죠. 그리고 이것이 50 때까지 유지가 되고 지금 60 때는 여기 헌법재판소가 다시 부활이 됐죠. 거기에 우리 헌법소원이라는 것도 다시 생겨서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번에 위헌법률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5차 개헌 때, 30하고 때죠? 맞습니다. 다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 자,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이라는 부분이요. 3.1 정신 개성은 계속 있었어요. 건국헌법 때부터. 근데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은 현행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다 맞았네요. 라번, 건국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했고 이게 1차 개헌 때 직선제로 바뀐 다음에 1, 2, 5, 6, 9차 개헌이 직선제에 관한 내용이다. 아까 보셨죠? 라번까지 맞고. 자,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이 최초로 채택하고 이건 틀렸죠. 헌법재판제도는 10 때부터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이렇게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제도는요.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이 최초로 채택한 게 아니라 10하국 헌법 때부터 있었고요. 헌법재판소가 처음 신설된 거는 20하국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제도냐, 헌법재판소의 설치냐,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때 시험에 나온 게 우리는 헌법재판소는 60하국 때 처음 설치되었다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설치된 바 있어요, 없어요? 20 때 권한은 조금 다르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번은 틀렸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제도는 우리 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회의 국정감사권. 자, 건국 헌법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없어졌어요, 이게? 40 때 없어지죠. 40 때. 40하국 때 없어지고. 그 다음에 50하국 때 부활이 되는데요. 50하국 때 뭐로 부활이 되느냐? 50 때 국정조사권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권이 신설이 되고 여기 때도 감사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없다가 현행헌법에서는 국정조사권도 두고 감사권도 두고 그래서 사실 감사가 부활된 시점은 현행헌법이 맞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현행헌법에서는 국정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됐는데 지금 감사만 놓고 보면 10 때부터 쭉 있다가 40 때 없어졌다가 40, 50 없고 60 때 부활된 거죠. 대신에 50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국정조사가 처음 도입이 되고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R번.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는 자, 이거는 20하국 때 처음 이게 있었어요. 20하국 때부터. 그래서 20하국 때부터 계속 있었고요. 역시 20하국 때 있었는데 40 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비슷해요? 여기 40 때 국정감사 없어지듯이 40 때 삭제가 되고 다시 이게 현행 헌법에서 부활이 됐다.
현행헌법에서 부활됩니다. 자, 그래서 현행헌법에서 부활이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틀렸죠? 그래서 여기 4번하고 R번, 그렇죠? R번 틀렸습니다. 여기 헌법재판제도 처음 도입된 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구속적부심 청구제도 제1공화국 헌법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없어져요? 이것도 40 때 없어지죠. 40 때 없어지고 50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래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이 붙은 상태에서 부활이 됐다가 현행헌법에서는 아예 이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도 없이 깔끔하게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활된 시점으로 보면 50 때 부활한 거예요. 50 때 부활하고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이 없어지고 깔끔하게 인정되는 것은 현행헌법이다. 그래서 일단 뭐 3공화국이 틀렸으니까 4공화국 때 없어지고 50 때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됐다가 6공화국 때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도 없어졌다. 그래서 이 뒷부분도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차번. 19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는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이게 직업의 자유가 3공화국 때 나와요. 3공화국 때 거주 이전의 자유로부터 처음 분리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틀리죠. 이게 2017년, 16년 그 시험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틀렸고요. 벌써 여기가 건국헌법에는 없었습니다. 근로상권과 사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 이익 분배 균형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건국헌법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했다 그러죠. 생활 무능력 제보,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과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했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린 것은 마번 그죠? 그 다음에 사아자차 다 틀렸죠. 그래서 마번하고 사아자차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그래서 정답은 마번 사아자차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죠. 이 전문은 전체 문장이 아니라 앞에 들어가기 전에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신의 가호가 있길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규범적인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굉장히 엑기스만 넣어놨죠. 그래서 기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규범적인 성격은 인정이 되되 규범적인 기본 원리로부터 그래서 뭐 복지를 지향한다고 그래서 나 얼마 해줘 이런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이 전문으로서 최상위 어떤 조항이다. 재판기범으로서 성격은 있지만 거기서 구체적인 기본권은 나오지 않는다. 요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2번 또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현행헌법의 헌법 전문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 그래서 헌법 전문 정도는 어느 정도 유념 있게 보세요. 옛날에는요 헌법 전문에 없는 내용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얼핏 보면 꼭 있어 보이지만 없는 내용이 실제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의거 및 5.16 혁명은요 30 때 처음 들어갔겠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사실 치적으로 삼았던 거니까. 그리고 요게 들어갔었던 건데 지금은 없앴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40 때까지 유지가 되겠죠. 유신헌법 때까지.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50 때도 없고 60 때도 없고. 그래서 4.19 의거만 있고 5.19 혁명은 없다. 틀렸고요. 4.19 의거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12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공포를 17일에 합니다. 그래서 제헌절은 며칠이에요? 제헌절은 그 7월 17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색깔이 들어가 있네.
7월 17일이 제헌절이고 12일에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다시 개정한다. 이게 9차가 아니라요. 8차에 걸쳐서 개정된 그 헌법을, 그죠? 이제 개정하니까 요 개정이 몇 차 개정인 거예요? 그렇죠. 1987년에 우리 현행헌법은 이제 9차 개헌이 되는 거죠. 이게 8차가 틀렸습니다. 옛날에 기출지문이죠. 틀린 것은 가번하고 마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실제 나오면은 그 고르기 좀 쉽지 않으니까 잘 유념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13번 전문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옳은 것 고르면은요. 자,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 요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가 반드시 전문을 안 두면 안 되는 거냐? 안 둘 수 있어요. 두는 나라도 있고 안 두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다만 있다면 그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뭐 내용을 읽어보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근데 신이 가호를 안 해주면은 그것을 뭐 재판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신에 대해서 처벌을 할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용이 효력을 인정하기 좀 어려운 거여서 미국 학자들은 이쪽으로 보고 대륙법계 학자들은 되게 이쪽으로 많이 보는데 우리 보니까 어때요? 효력 인정하고 최상위 이념으로서 인정을 하고 어떤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입니다. 자, 우선 여기 필수적이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헌법 전문의 내용 중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평화통일의 지향, 3.1운동의 계승 등은 건국헌법 이래로 계속 규정된 내용이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언제 생겼다 그랬어요? 9차 때, 그죠? 우리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강조했던 때는요, 40대예요, 40대. 그래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해라. 그게 7차 개헌, 우리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건국헌법 이래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거는 현행헌법에서 요거는 7차 개헌, 40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의 계승, 요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3번 헌법 전문에 기존된 3.1 정신으로부터 자, 이 3.1 정신과 같은 헌법 전문으로부터 곧바로 기본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인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막 저항권 비슷한 거라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규범이죠. 규범. 헌법 전문에 규정된 것은 원리 혹은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범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구체적 권리는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설사 기본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권 같은 거를 바로 도출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4번 다만 헌법 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행을 계승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이유를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는 있느냐 없느냐 그 규정으로부터 해석을 통해서 이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을 안 만들면 그거는 입법 부작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국민 개개인이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중에 한 사람이 나 돈 줘, 나 집 줘 이런 권리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국가가 그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될, 그죠? 입법 같은 걸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가 모순된 지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자, 국가가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국민이 바로 국가가 법률을 만들고 또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해서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간 다음에 그 해당되는 사람이 당신은 얼마 지급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헌법에서 국가가 어떤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국민이 돈 줘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 권리성은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거. 이 개념하고 국가는 의무가 있다는 거하고 조금 원래 이제 사법관계는요. 갑과 을의 관계니까 이쪽에서 100만 원 받을 권리 있으면 이쪽에서 10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가. 그래서 국가가 어떤 의무를 진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과 4번 지문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민이 하나하나가 국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기본권, 그거는 헌법 전문이나 원리로부터는 안 나오는 게 원칙이고요. 그것이 세분화되는 과정을 취해야 될 국가는 그러한 의무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의무는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뭐 3대가 영원히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친일을 하면 행복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은 내나 가난하다, 뭐 10대가 가난하다 이런 것은 이제 배척하기 위해서 그에 적절한 법률 같은 걸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